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오늘은 100년이 넘은 이탈리아의 만년필 브랜드 오로라입니다. 오로라에는 여러가지 플래그십 모델들이 있죠. 오늘의 리뷰는 오로라의 더블 플래그십 중 하나, 오로라 옵티마입니다. 오로라 옵티마는 오로라 88과 함께 오로라 만년필의 플래그십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플래그십을 내세우는데요. 예를 들면 파카의 듀오폴드, 그라폰 파버 카스텔의 인투이션, 몽블랑의 149가 있죠. 하지만 오로라는 다릅니다. 오로라는 오로라 88과 함께 오로라 옵티마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플래그십을 선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인터나지오날이라는 새로운 만년필이 출시되고는 있는데요. 아직 이 만년필을 플래그십이다 부를 만큼 위치가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오로라는 191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100년이 넘은 이탈리아 만년필 브랜드입니다. 정확히는 필기구 업체로 만년필뿐만 아니라 각종 필기구, 가죽 제품들을 생산하는 브랜드죠. 우리가 미국과 독일 만년필에 집중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인데요. 오로라도 시대별로 쟁쟁한 만년필을 많이 출시했습니다. 오로라의 두 플래그십, 오로라 옵티마와 88 모두 각각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출시된 만년필의 이름이었죠. 깨달으셨나요? 오로라의 두 플래그십 옵티마와 88은 모두 복강 만년필입니다. 다만 빈티지 88을 보시면 이거 88 아닌데? 싶은 완전 다른 형태의 만년필이기는 합니다. 이제 한번 옵티마에 집중을 해보죠. 최초의 오로라 옵티마는 1938년에 등장합니다. 당시 오로라의 경쟁 브랜드로 파라곤 만년필로 유명한 오마스가 있었는데요. 옵티마는 동일한 시기에 출시된 오마스 루첸스의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만년필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보면 같은 모델이 아닐까 싶을 정도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빈티지의 복각이 유행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파카의 듀오폴드가 복각됐고요. 워터맨의 맨 100이 복각됐고 펠리칸의 M400도 복각됐죠. 1992년에 오로라 옵티마도 복각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피스톤 필러가 채용됐습니다. 굵고 두꺼운 캠링과 전체적인 이 모양새를 이어받았고요. 조금 더 실용적인 디자인과 기능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오로라 옵티마는 이때부터 지금에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오로라 옵티마는 오로라 88과 동일한 구성으로 출시된 플래그십 만년필입니다. 사실상 두 자루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디자인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닙을 사용하고 있고요. 닙의 크기도 듀오폴드 센테니얼, 펠리칸 M800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수준입니다. 오로라 옵티마는 의외로 꽤 작은 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로라 88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C가형 디자인이고 펜의 길이가 일반적인 풀사이즈 만년필과 동일한데요. 오로라 옵티마는 88에서 캡탑과 노브의 하단을 쓱 자른 것처럼 그만큼 작습니다. 작고 가볍지만 플래그십급의 만년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만년필이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진다고 굵기가 작아진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스탠다드에서 풀사이즈 만년필이 손에 맞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로라의 만년필은 오롤로이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롤로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레진입니다. 원통의 내부를 파내어서 작업해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겉에 성형 자국이 남지 않는 것이 장점이죠. 기본 컬러로는 단색의 블랙이 있고요. 여러 컬러의 마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립과 클립, 캡 링의 경우에는 골드 컬러와 크롬 실버 컬러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모델은 오로라 옵티마 997-CN 크롬 블랙 모델입니다. 보통 오로라 옵티마 하면 형형색색의 마블 컬러 만년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블랙의 깔끔한 컬러감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녀석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랜 시간 하롱이의 필기구 나라를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면 이미 눈치채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단색의 근본 컬러거나 블랙을 정말 좋아합니다. 만년필은 닫았을 때 12.7cm, 캡을 열고 포스팅했을 때는 15.3cm입니다. 배럴의 두께는 1.4cm 정도인데 그립 부분은 좀 더 얇아져요.
전체적인 무게는 21.7g입니다. 트위스비의 580이 30g, 펠리칸의 M800이 29g, 몽블랑의 146이 26g 정도니 비교해보시면 좋겠네요. 파이로텍 커스텀 743이 25g, 플래티넘의 센츄리가 20g 정도이기 때문에 옵티마는 비교군들 중에서는 가벼운 편이라 하겠습니다. 오로라 옵티마의 경우에는 14K 금립을 가지고 있고요. 에보나이트 재질의 피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브랜드들이 플라스틱 피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보나이트는 재질의 특성상 물을 더 많이 머금는 특징이 있어서 만년필의 흐름에 유리합니다. 다만 제작하는 것이 플라스틱에 비해서 조금 힘들고요. 브랜드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면 만년필의 흐름이 중구난방이 됩니다. 오로라는 립과 피드를 꽤 잘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필기감의 오로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서양의 파이로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각이면서 동시에 아주 정직한 필기감을 보여줍니다. 사용되는 장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옵티마로 작성한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라 옵티마는 피스톤 필러 만년필입니다. 우리가 몽블랑과 펠리칸 만년필로 잘 알고 있는 그 충전 방식이죠. 하지만 오로라의 만년필은 한 가지 더 유명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히든 리저브라는 기능인데요. 사실 저는 이 히든 리저브라는 기능에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용적인 기능이라고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기능이니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히든 리저브 기능은 만년필에 잉크가 다 떨어졌을 때 피드에 긴급하게 아주 약간의 잉크를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뭔가 없는 잉크를 새로 추가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펜의 내부에 아주 약간의 잉크를 남기는 기능입니다. 피스톤을 다시 밀어주면요, 내부에 소량으로 남은 잉크를 피드로 옮겨주는 기능이에요. 잉크가 다 떨어졌을 때 몇 글자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은 멋있고 좋은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년필 내부의 잉크가 전부 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만년필을 세척할 때도 항상 잉크가 조금 덜 나와서요, 더 많은 세척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결국에는 충전한 만큼의 잉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잉크 잔량을 확인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사용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문득 잉크가 다 떨어졌는데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조금 도움은 될지도 모르겠어요. 총평입니다. 오로라는 대체로 꽤 완성도 높은 만년필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오로라가 잘 만든 만년필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다만 잉크 창과 피스톤 노브의 내구도가 약해서요, 잘 깨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요. 이탈리아 만년필의 공통적인 문제지만 마감이 아쉽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로라를 좋은 만년필로 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오로라 옵티마를 사는 사람은 왜 옵티마를 사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오로라 특유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하고, 둘째로는 특유의 필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라의 필기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했지만 오로라는 사각이는 필기감을 가집니다. 피드 역시도 에보나이트이기 때문에 흐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쓰는 맛을 선사해주는 만년필이라면 바로 오로라 만년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로라만큼 열심히 예쁜 만년필을 만드는 회사도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한정판이나 새로운 컬러가 나오는 맛에 모으는 회사라고도 하죠. 평소에는 오로라 만년필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어느 날 취향의 오로라 옵티마가 출시되면 한자로 구입하게 되는 만년필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유튜브에 오로라 옵티마를 검색하면 이런 검정색의 단색 모델 리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다채로운 컬러감의 만년필이 많이 출시되는 회사가 오로라입니다. 영상 뒤에는 오로라 옵티마 CP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것, 또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답변 드리고 이후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